네, 이번엔 자이스토리 2020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의 C 169번 질문 해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3월 고2 모의고사의 문과 모의고사의 30번 문제였다고 하네요. 30번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두근두근하죠. 자, 그럼 볼게요. 문제가 매우 좀 복잡해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십시다. 두 함수가 있대요. fx가 있대요. 처음에 이제 fx, 여기도 잠깐 볼까요? 처음이니까. fx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빨간 까만색 그래프, 펜으로 볼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으로 나와 있대요. 뭐 그런 거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t 더하기 1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t의 값에 따라서 뭔가 계속 변형이 생기는 그래프인 거죠. gx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hx라는 함수가 있대요. hx는 자 fx와 gx가 있을 때 fx가 작으면 즉 fx가 gx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fx를 남긴대요. 그리고 fx와 gx에서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gx가 fx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게 작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y값이 작다는 거니까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아래에 있으면 gx를 남긴대요. 그러니까 fx와 gx를 같이 그려서 두 그래프 중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부분에 따라서 위아래를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경우마다 더 아래에 있는 그래프만 남겨놓는 게 hx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어떤 실수 t라는 얘기는 t는 아무거나 다 대입을 해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y는 hx죠. 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는 그러니까 이건 아마 k 값에 의해 결정되는 가로선이 되겠죠. 이 hx와 y는 k라는 가로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t의 값에 따라서 얘가 gx가 변하니까 둘을 놓고 봤을 때 아래에 있는 부분만 남겨놓는 hx라는 그래프도 뭔가 모양이 계속 변하게 될 텐데 t에 의해서 변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모양마다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세 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항상 교점이 3개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교점이 3개인 경우가 있기만 하면 된다 얘기예요. 이런 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hx와 k에 의해 결정되는 높낮이가 결정되는 가로선이었을 때 그게 3번 만나는 모양이 가능한 경우 그런 그때의 그 이제 k값 높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구하라는 거죠. y는 k라는 가로선과 얘가 3번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경우마다 이 k를 다 구해서 그런 것 중에 이제 자연수 k를 다 구해서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대요.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y는 k라는 가로선과 얘가 3번 만나는 경우가 가능하게 하는 k 그런 k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k 중에 자연수인 k를 구해서 다 더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해설을 해가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hx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 두 그래프가 어떻게 서로 만나는지부터 알아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fx는 우리가 그릴 수 있죠. y는 fx라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예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식이 아까 뭐였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었잖아요. 이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로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 이제 x는 1인선이에요. 여기가.
이 점의 좌표가 1,5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바로 fx예요. 문제는 이제 gx가 어떻게 생겼느냐죠. 자, y는 gx. 얘는요, 자, 이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해석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거, 알맹이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그냥 사라질지 아니면 부호가 바뀌면서 사라질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양수라면, 그러니까 x가 t보다 클 때라면 얘는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그냥 분배가 되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t 더하기 11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x가 t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부호가 바뀝니다. 결국에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x 마이너스 t 더하기 11 되어 있는 거죠. x가 t가 되는 경우, 그럼 이제 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 0은 플러스 0으로 해석하건 마이너스 0으로 해석하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쪽이나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이 위에다 포함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맹이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절대값 내부가 양수 음수일 때를 나눠서 봤지만 t의 값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래프를 그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형태를 보는 거죠. 결국 x가 t인 선의 오른쪽, x가 t보다 크다라는 건 x가 t인 선의 오른쪽이라는 얘기죠. 그때와 왼쪽에서의 그래프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플러스 11, 그러니까 1차 함수,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때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더하기 11 되어 있고요. t보다 작을 때, 즉 x는 t인 선의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이제 어디건 간에 x에다가 t를 대입하면 이거 빵 돼서 사라지니까 y 값은 11이에요. t, 1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왼쪽은 얘처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왼쪽은 y는 x-t 더하기 11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t가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t의 값에 상관없이 y좌표는 항상 11이네요. x가 t일 때는 항상 11 나오니까 y 값은 11인 점을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정해놓고 나서 좌우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게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y는 fx, 그러니까 여기 x-1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있고요. 얘가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요 점의 y좌표가 11이라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런 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y는 11이라는 선을 굽어서 거기를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간단한 소품을 준비해 봤어요. 이런 선이 있는데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만 남기는 걸 때는 그냥 이게 남는 거죠. 이게 남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이제 y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때는 남는 그래프가, 자, 밑에 있는 거니까 얘가 남고요. 그리고 얘가 남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그때는 얘가 남고 얘가 남을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면요. 얘가 이렇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hx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즉 hx라는 함수는 이 t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이 y는 gx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항상 높이, 그러니까 요 점의 높이는 y 값은 11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때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만 남긴다. 그럼 그때 hx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y는 k라는 이 가로선과 3번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어떤 경우에 3번 만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어떤 모양의 hx가 남아야 3번 만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 아까 이렇게 남아있으면요. 이렇게 남아있으면 남는 그래프는 이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양. 그러면 어떠한 가로선을 그어도 3번 만날 수는 없어요. 2번 만나거나 1번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될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 또 이제 요렇게 만나면 요렇게 만나면 그럼 남는 모양은요. 이렇게 만나면 이게 시절이 이제 이게 폭이 좁을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남고 이렇게 남고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고 이제 요렇게 남고 이렇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좀 아주 꼼꼼히 봐야 될 거긴 한데 뭐냐면 지금 여기 현재 요점의 좌표가 1,5거든요. 이 점의 좌표도 우리가 잠깐 구해봐야 되겠어요. 얼른 좀 구해볼까요? 얼른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그래프와 y는 11이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x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y좌표는 무조건 11일 거고요. 11, y좌표는 11일 것이고 얼른 여기다 구해보면 여기 짜투리에 내서 한번 구해볼까요? fx가 이 식이었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 이게 이제 y는 11 만나는 지점의 x값 한번 구해볼까요? 넘어가면 이제 x제곱 빼기 2x 빼기 5는 0 나와요. 불행히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x를 구해봐야 돼요. 구해보면 짝수 근해 공식을 쓰면 1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더하기 5에서 1 뿔마 루트 6이 나와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6이 하면 여기에 x값이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6 1 플러스 루트 6이 여기에 x값이 되어 있겠죠. 이 점을 지날 때 이 직선이 말해요. 직선이 이제 이 곡선과 만날 때 요 만나는 요 부분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의 지점. 그게 꼭지점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으여차 이렇게 만날 때 이 지점이 꼭지점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려가다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면 내려가다 올라가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는데 일단 차차 그거 좀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아까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부분 남기면 이 부분만 남으니까 어떠한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의 3개가 안 나오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만났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났으면 이런 식으로 만났으면 이렇게 남는다면 이렇게 이런 경우도 어떻게 그어도 교점의 3개가 안 나와요. 근데 말이죠. 교점의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부터 가능해지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부분 남으니까 여기 이렇게 남죠. 그럼 이제 남는 부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냐면은 이렇게 남으면 이렇게 내려가다 올라오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이때는 이제 뭐 2개지만 하나고 없지만 이렇게 하면 교점이 3개가 나와요. 하나, 둘, 3개. 물론 이제 이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교점이 3개가 나와요. 하나, 둘, 3개. 확인되세요? 그러니까 관건은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려가다 올라가는 부분이 존재해야 돼요. 그때 가장 아래에 있는 점, 요즘의 좌표가 1,5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려가다 올라갈 때 두 지점 중에 낮게 있는, 그러니까 이 뾰족한 점이 2개 생기잖아요. 뾰족한 두 지점 중에 아래에 있는 뾰족한 점의 요 y값.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y는 5라는 선이 3번 만날 수 있고요. y는 요 지점의 y값. 그게 이제 y는 k가 됐을 때. 그랬을 때도 이렇게 3번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남는 게 hx인데 남아있는 모습이 어때야 y는 k라는 가로선과 3번 만날 수 있느냐? 내려가다 올라오는 이런 꺾이는 부분이, 내려가다 올라오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그때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지점의 y값에 의해 y는 k가 결정될 때 3번 만날 수 있느냐? 일단 얘는 확보되어 있는 거고 y는 5라는 선은 확보되어 있는 거고
요 두 개의 뾰족한 점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두 개의 뾰족한 점 중에 아래에 있는 뾰족한 점의 y 값을 y는 k로 정할 때 그때 여기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 뾰족한 점 중에 낮게 있는 뾰족한 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k라는 요 값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어떻게 따지게 되느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요 선이 여러분, x는 1인선이에요. x는 1인선. 자, 이 지우개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지워지죠? 자, x는 1인선. 이게 이제 x는 1인선이에요. x는 1인선. 여기 이제 gx라는 그래프가, t에서 꺾이는 그래프가 요렇게 있을 때 지점 생각을 해봐요. 그때 남는 게 이제 요 모양이거든요. 요렇게 있으면, 이 x는 1인선을 기준으로 fx라는 2차 함수도 대칭이고, y는 gx라는 그 절대값 그래프도 대칭이니까, 양쪽이 대칭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요. 이때는 요 선에서는 이게 이제 1,5죠. 교점이 3개일 수 있지만 y는 5에서 교점이 3개일 수 있지만 요 뾰족한 두 개의 점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그어도 교점이 3개는 안 나와요. 요 점을 제외하고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혹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요 뾰족한 두 점의 높낮이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달라지는 그 높이 중에 낮은 높이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y는 k라는 선이잖아요. 그때 이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는 바로 처음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을 때 요때의 높이보다 움직이면서 어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낮아진단 말입니다.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낮아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지점의 두 y값 중에 y값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이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때 y값보다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는 값이 바로 여기서 원하는 그 k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높낮이가 달라서 요렇게 남으면 여기서 교점이 3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서. 이게 y는 k인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k라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일단은 여기 1,5 즉 이 5라는 선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그 이제 요 지점의 높이가 이제 그 k 중에 큰 값인 거잖아요. 그게 얘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요 모습. 이렇게 여기 x는 1에 똑같이 대칭일 때 요 모습, 그러니까 요렇게 남아있는 hx가 이렇게 남아있게 될 때 이때 요 y값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때 요 조금이라도 이때보다 작은 y값들이 다 가능하게 되겠죠. 조금이라도 작은 건 다 가능하죠.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면 조금씩 작아질 수 있잖아요. 조금 작아질 수 있잖아요. 여기 얘네들이 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조금 작아질 수 있잖아요. 조금씩 작아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y값보단 작다. 이때 y값보단 작고 이때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교점을 3개로 만들어내는 y는 k라고 할 때 그 k의 높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 요 말을 계속 헷갈리면 요 부분을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k의 범위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hx인데 요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hx인데 이때 요 지점의 y값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으면 교점을 3개로 만들어내는 y는 k라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의 y값을 우리가 구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지점의 y값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선의 모습, 이 선이 지금 여기가 x는 1인선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요 t자리가 1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의 식은요, 여기 이제 요 오른쪽 식에서 t에다가 1을 넣은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더하기 11에서 t에다 1을 넣은 거예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가 된 거고, 얘는 이제 요 왼쪽 식이죠. 거기서 t에다 1을 대입한 거죠.
y는 x 더하기 10이 되어 있겠네요. 그럼 이제 얘와 2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도 되고 이 점의 y값을 알려고 한다면 아니면 얘와 y는 하고 나와 있는 그 2차 함수 fxy의 교점을 찾아도 되겠죠. 뭐 얘와의 교점을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와 y는 2차 함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었단 말입니다.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2 같다라는 방식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그걸로 y좌표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나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2는 0 나오게 되고요.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2 나와요. 자, 이건 지금 이 직선의 일부만 그린 거잖아요. 계속 그렸다면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교점은 여기 이 선보다 오른쪽, 즉 1보다 큰 지점이잖아요. 우리가 찾는 x값은 3과 마이너스 2 중에 3일 거라는 거죠. 3이다. 그럼 이제 이때 y값은요. 여기 x는 3일 것이고 y값은 2차 함수에 대입해도 되고 직선식에 대입해도 되죠.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9가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 이렇게 a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a점의 좌표가 3,9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교점을 3개로 만들어내는 경우에 y값은 여기 그 y값이 k가 되는 거죠. k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는 9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남는 hx 그럼 이제 얘랑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이만큼이 hx가 될 거고 그때 y는 k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교점이 1개, 2개, 3개 나오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때 가능한 높이는 요 지점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왔고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k는요. 자연수 k는 5, 6, 7, 8이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11, 더하면 18, 다 더하면 그 자연수의 합은 2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아주 꼼꼼히 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지점에서의 높이보다 조금 낮으면 되는 거 말고 여기 요 지점에서 아니다. 그건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